대선을 전후해 지지율이 급락한 보수 정당들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 일컬어지는 대구 경북에서 치열한 보수 적통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남성 육아휴직 제도. 최근 들어 사용률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사회와 대기업,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문학관 위탁기관을 모집하며 관장을 미리 선정하라는 이상한 단서를 달아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귀농 인구가 3,5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가 40%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녀 평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되짚어보기 위해 제정한 양성평등 주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인데요. 오늘은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이 같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이 기대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4살 도기복 씨. 아이 엄마는 이미 출근을 했고 아빠가 아이들 등교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한 아빠는 사실 말만 들어도 무서운 형사입니다. 15년 동안 바쁜 경무로 아이들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것만 같아 지난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자, 잘 갔다 와. 안녕. 휴직 후 아이들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 워킹맘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면서 아내와 사이도 더 좋아졌습니다. 엄마 입장도 또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또 자연적 부부 사이에서 관계도 괜찮아지고 예. 그다음 아이들 아빠 좋아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직장인 김인수 씨는 며칠 뒤면 아빠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상사나 동료 눈치를 보며 출산 휴가도 겨우 쓸 상황이었겠지만 당당히 출산 휴가에 덧붙여 한 달간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회사가 의무적으로 도입한 제도 덕분입니다. 동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출산하는 순간 제 딸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남성 육아휴직자는 7,6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56%나 늘었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 육아에 동참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흡한 점은 없는지 이어서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아휴직이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통계를 보면 여전히 공직사회나 수도권, 대기업 위주입니다. 교사를 포함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20%로 민간 분야보다 2배 이상 높고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절반 가까이, 지역별로는 수도권 남성이 전체 남성 휴직자의 70%에 이릅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지역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20%, 서울과 부산도 60% 이상 됐지만 대구 지역은 지난 2년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가 102명에서 113명으로 10%, 경북 지역은 169명에서 212명으로 25%에 불과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만 놓고 보면 선진국과 견줄만 하지만 사용률이 저조한 건 가계 수익 감소와 보수적인 직장 문화 때문입니다. 그거를 쓰고 자기가 돌아왔을 때 자기 책상에 남아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승진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은 남아있을 거예요, 남자분들도.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성향에다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경제 문화적으로 애 키우는 아빠가 용감하고 희귀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빨리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공론화 과정이 일단 있어야 되겠다. 갈 길 먼 일가정 양립문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은 물론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최근 보도한 대구관광뷰로 인사 난맥상을 보면 대구시가 특정 공무원을 내정해놓고 공모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번에는 대구문학관에서 또다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문을 연 대구문학관은 대구시가 매년 5억 원 안팎을 지원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대 위탁기관으로 대구문화재단이 선정돼 3년을 운영하다 기간이 끝나 새 위탁기관을 찾는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대구문화재단과 문인협회만 응모했는데 심사도 하기 전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공모에 따르면 대구시가 3년 전과 달리 관장과 전문 인력 1명씩을 미리 선정해 이력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임직원을 뽑을 때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문화재단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이어서 관장을 미리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장 선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대구문화재단은 자격요건 미달로 사실상 탈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 정기 채용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를 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지금 이게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공모기간 마감과 동시에 이미 심사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대구문인협회가 위탁기관이 되고 협회가 내정한 인물이 관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문인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정하기 위해 공모 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는 절차상 문제를 시인했지만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입장입니다.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 하여튼 저도 처음이라서 지금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문학계에선 대구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억지스러운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인사난맥상을 드러낸 대구시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고 주요 산업단지 생산액도 1.3%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5월까지 28억 5,700여만 달러로 2.4% 늘었고 평균 실업자 수도 8.1% 감소했습니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과 주요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경제 동향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 지지율이 급락한 보수 정당들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 일컬어지는 대구 경북에서 치열한 보수 적통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보수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를 밑도는 가운데 새 지도부 구성을 통해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지지세 확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마저 밀린다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역사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스스로 쇄신하고 또 열심히 하면은 그분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또 다가가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 역시 대구 경북의 지지를 얻어야 보수 적통으로 인정받는다면서 제대로 된 보수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쪽 지역민들 만나고 의견 청취하고 정책 대안 제시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이렇게 제시해 준다면은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독주해왔지만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투표 경향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당 구도에서 다당 구도로 바뀌면서 민심의 가늠자로 주목받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수 적통 경쟁이 뜨거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전에 비경쟁 체제가 지금 현재 경쟁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당도 기득권을 가지지 않고 이 지역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보이고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뿌리채 흔들려온 보수 정당들이 대구 경북의 지지를 얻고 보수 적통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나흘간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해갈에 큰 도움이 됐는데요. 하지만 집중호우에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산서원으로 올라가는 비포장도로, 폭우로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덮치면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좀 더 올라가자 이번에는 마을 배수로가 범람해 가정집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재래식 부엌과 앞마당이 침수됐고 70대 할머니가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이 지역에는 89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마당도 막 꽉 찼지 뭐. 놀래가지고 막 앉았던 덕분에 저 차가 병산서 나와 못 가는 거 얼른 불러다 하려고. 이번 장맛비는 경북 북부에 집중돼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상주 화서 283.5, 안동 하회 218.5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문경 196, 상주 178.8, 안동 153.3mm, 봉화 127, 영주 110.5mm 등 도내 평균 48mm를 훌쩍 넘는 100mm 이상의 비가 왔지만 의성과 청송은 각각 44, 72.5mm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이번 비로 제한 급수 우려까지 나왔던 영주는 주요 저수지 3곳의 저수율이 10% 가까이 올랐고 이마댐 저수율은 지난해 112% 수준인 38%, 안동댐은 95% 수준인 38.2%까지 상승했습니다. 가뭄은 완전히 해갈된 상태, 이제는 호우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동 8헥타르, 상주 0.2헥타르의 농작물 침수가 있었고 9건의 낙석과 토사 유출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가뭄은 다 되지. 밭도 되고 다 돼. 이런 게 더 오면 쓰러질까 봐 걱정이지. 장마 전선이 약해지면서 북부 3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귀농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귀농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귀농 12,800여 가구 가운데 경북 지역의 귀농인이 2,300여 가구 3,500여 명으로 1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 3년에 한 번씩 바다에 큰 피해를 입히는 적조가 요즘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릴라성 특성을 보이는데요. 오늘 포항 앞바다에서 게릴라성 적조 대응 훈련이 있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2년 전 27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경북 동해안에 큰 피해를 안겼던 유해성 적조. 바닷물이 검붉게 물들면 순식간에 정치망 어장과 육상 양식장을 덮쳐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곤 합니다. 적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한 민관 합동 방제 훈련이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실시됐습니다. 고밀도 적조띠가 형성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하고 곧바로 황토 살포가 이루어집니다. 해경 방제선도 황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물을 쏴댑니다. 포항시는 시 소유의 바지선에 황토를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여름철부터 적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는 양식장에 심층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황토 살포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심 20m 이상의 심층수를
그러다가 양식장에 공급하는 적조 예방은 신속한 예찰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찰선 열척이 상시 투입되는 것 외에 요즘 보급이 확산된 드론이 활용됩니다. 그 어민들 예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게 그 과학적으로 항공 예찰을 좀 더 강화해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1에서 1.5도 높아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눔이 검출되기 시작해 7월 중순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시는 출하 가능한 어류는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경북 여성단체 연합과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은 수년간 남성 간부 직원이 여성 노동자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대구 지역 모 업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을 조사한 대구지방노동청이 가해자 징계를 요구한 만큼 업체가 이를 따를 것과 재발 방지 대책,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구 MBC 문화원 11기와 적십자사는 오늘 지역의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MBC 문화원 11기 회원들은 오늘 달성공원에서 급식 재료비를 후원하고 적십자사 봉사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 등의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조합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가요제를 열었습니다. 노조원들은 노래와 춤,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공개했고 대구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가요제는 MBC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의 형식을 빌려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에서 한 용역업체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지하 1m에 있는 한 인터넷업체의 광 케이블을 끊었습니다. 이 사고로 구미 국가산단 5개 업체가 인터넷업체에 접속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광 케이블은 사고 7시간 만에 완전 복구됐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경북의 닥터 헬기가 지난 4년간 1,486회 출동해 1,38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송 환자는 중증 외상이 4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질환, 심장질환 등의 순이었으며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해 경북 권역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7분 55초가 걸렸습니다. 또 경북은 전국 6대 닥터 헬기 가운데 가장 활발한 이송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까지 신규로 융자 신청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 금리를 연 2.5%에서 2%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대출이자가 25만 원 줄어드는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한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무료 사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지원 대상을 월 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에서 25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